자, 이번 시간은 애니메이션을 다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인식해두어야 할 포인트들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상 속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고 저희는 항상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물론 자동차가 달리거나 낙엽이 지기도 하고 물을 받기도 하고 새가 날아가고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하죠. 어쩌면 애니메이션은 이런 세상의 다양한 이치를 어떤 의도를 위해 생략하거나 과장을 하면서 하나의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100%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덕목이라 하면은 그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물론 꼭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지는 않죠. 모든 미술, 만화, 영화나 연극 등 창작을 하는 분들은 관찰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작품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루게 될 시대상이나 배경의 고증, 사건의 공간과 시간이나 또 사람의 직업, 성격 등 여러 가지 디테일에 매우 민감해야 할 분야이죠. 그럼 애니메이터는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자, 움직임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는데 그럼 움직임이란 뭘까요? 가벼워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고 무거워 보이는 것은 뭘까요? 또 느리고 빠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은요? 끝도 없을 것 같지만 먼저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할 것은 그 많은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고유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액션 게임에 등장하는 보스에게 패턴이라는 약점이 있는 것처럼요. 즉 모든 것에는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규칙들 덕분에 우리는 물체가 어떤 것인지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관찰하는 방법과 그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들 또는 개그맨들은 사람의 특징을 캐치를 하는 프로들입니다. 아니면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주변에 누군가 아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똑같아서 웃어버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듯 무언가의 특징을 잡아낸다는 것이란 창작하는 데 있어 매우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도 잡아야 할 특징이란 것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명확하고 매우 당연한 것이 이미 저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존재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혼자 우주로 떠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공평하게 같은 시간 속에 다 같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에 의해 움직이고 변화하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은 그런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창작 분야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촬영한다는 기록 행위와는 또 다르게 직접 그려내면서 제한 없이 시간을 자유롭게 다뤄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모든 물체는 고유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타이밍이라는 애니메이션 용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이밍은 즉 박자, 이는 곧 속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는 우리가 보기에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구별시켜줍니다. 자, 일상 속에서는 시계라는 물건을 통해서 초, 분과 같은 단위가 있는 덕에 시간을 이해하는 것처럼 각 움직임이 가지는 고유의 타이밍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이용하게 됩니다. 1프레임은 곧 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공들을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각자 같은 거리를 이동시켜 보려는데요. 자, 먼저 빨간 공은 12장, 12프레임만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는 48장, 48프레임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셨듯 12장을 쓴 공은 빠르게 목표 지점으로 도달을 했고 반면 48장을 쓴 공은 느리게 도착을 했죠. 자, 이처럼 단순하게 프레임 수가 적을수록 그릴 수 있는 동작이 적어지는 만큼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레임 수가 많아질수록 표현할 동작이 많아져서 동작을 느리게 보여줄 수 있겠죠. 참고로 만약 저희가 일상 속에 사용하는 초 단위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움직임은 1초에 24장의 그림이 들어간다는 기준인데요. 자, 12프레임인 빨간색은 0.5초라고 할 수 있고 48프레임 파란색은 2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또 하나. 공이 한 장씩 지나간 자리의 간격을 주목해 주세요. 자, 12프레임의 간격과 48프레임의 간격은 다르죠? 넓고 좁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를 곧 스페이싱, 즉 간격인데요. 자, 그려낼 장수를 유지한 채로 각 공이 지나갈 위치 간의 간격을 어떻게 좁히고 넓히느냐에 따라 줄 수 있는 움직임을 크고 작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움직임의 타이밍이란 빠르고 느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요. 모든 움직임에게는 또 각자의 고유의 리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싱, 리듬, 프레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타이밍이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당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든 움직임들은 철저하게 이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그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중력입니다. 또는 만유인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중력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4가지 힘,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물리학 개념 중 하나라는데요. 저는 중력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적인 활용 빼고는 아는 것이 없는데 꼭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루게 될 중력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인식을 하면 편할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물건은 모두 떨어지고 스스로 점프를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대로 착지를 하는 그것이죠. 물론 반대로 지구 밖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중력 또한 중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제 역할을 발휘를 하려면 또 하나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힘입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한 기본 상호작용의 일원인데요. 자, 우리가 공중에 뛰기 위해서는 발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에는 힘이 존재하죠. 자, 가만히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데요. 자, 거기에 중력이라는 현상까지 있으니 힘과 중력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중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움직임과 물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힘과 중력은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자, 힘과 중력을 설명해야 할 때 기본적으로 공튀기기를 가장 먼저 예시로 보여주게 되곤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반드시 보게 될 예시인데 이 공튀기야말로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튕겨 볼게요. 자, 보시면 공은 공중으로 향하다가 중력으로 인해서 서서히 멈추고 다시 서서히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타이밍을 보면은 땅에 튕기는 순간이 가장 빠르고 빠른 만큼 이 구간에는 프레임이 적게 그려지고 점점 느려져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이 구간에는 프레임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지나간 자리의 간격을 보시면은 빠른 순간은 넓고 점점 느려지는 순간은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공튀기기의 가장 일반적인 스페이싱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공이 얼마나 가볍거나 무겁고 또 얼마나 딱딱하고 속이 비었는지 그리고 가해지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움직임이 주는 각자의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물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움직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크게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움직임을 정의해주는 것은 시간, 타이밍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떨어지게 만드는 절대적 자연의 규칙인 중력과 그 현상을 거스리려는 힘이 함께하는 것. 그런데 시간과 중력을 알았다 해서 앞으로 만들어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수억의 움직임을 모두 완벽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시간과 중력이라는 큰 2가지의 특징이 어떻게 모든 움직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어떤 눈으로 움직임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엔 정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저 바라보는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이치여서 아무렇지 않았지만은 막상 직접 만들어낼 역할을 하게 되니 레퍼런스라고 자료를 찾아오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원하는 행동을 시도해 보거나 자, 어떤 관찰 대상을 육안으로 바라봐도 순식간에 지나가거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에 머리만 아파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들은 이미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완성된 것에는 너무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음식, 여러 접시로 준비된 요리를 갑자기 한 입에 쑤셔 넣으면은 뭐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는 것이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배탈까지 나겠죠. 자, 한 숟가락씩 입에 넣고 씹어 삼켜야 요리 하나하나의 맛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의 요리조차도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있다라는 말을 하도록 결과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잘 움직여 보이는 맛깔나는 움직임으로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씩 차근차근 분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공을 꺼내 볼게요. 자, 공은 제일 단순하게 생긴 물체 중 하나죠. 자, 움직임도 위아래로 단순하게 튀고 있어서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자, 이 공에게 귀를 달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엔 꼬리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날개를 달아볼게요. 자, 눈도 달아보고, 자, 입도 달아보고. 자, 이렇게 공은 요상한 생물체로 변신을 해서 팔랑거리는 귀와 꼬리, 날지도 못하는 파닥이는 날개 등 처음과는 인상이 여러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튄다는 가장 큰 움직임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죠. 자, 이렇듯 하나의 움직임에는 큰 움직임과 작은 움직임, 이 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튀는 공에게 이것저것 더해봤다면은 이번에는 이미 존재하고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해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영양이 뛰는 모습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뛰고 있나요? 뿔도 달려있고 4개의 다리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은 일단 이 영양의 가장 큰 움직임을 캐치해 보도록 하면은 마치 공이 아주 짧고 빠르게 위아래로 통통 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동물의 리듬이라는 것을 파악해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통통통통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 영양을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잘 캐치가 되어 있을까요? 자, 다리나 목이 없이도 통통통 튀고 있는 움직임을 단순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이 가장 큰 움직임이고 머리가 아주 살짝이지만은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디테일이 곧 작은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토끼를 볼까요? 단순히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움직임을 찾아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엉덩이 또는 허벅지의 움직임이 이 토끼의 가장 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그림으로 단순하게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네, 자, 뒤에 있는 엉덩이 쪽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또는 좀 미세하게나마 타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더니 다시 점점 빨라지는 반복으로 토끼가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 큰 움직임에 맞춰서 토끼의 머리는 뒤늦게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죠. 자, 지상 동물을 봤다면 이번에는 물속 동물인데, 자, 이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몸과 지느러미가 꿀렁거리고 있지만은 일단 이 꿀렁거리는 움직임은 생략을 하고요. 단순하게 헤엄을 치고 있다라는 모습 정도로만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또 위아래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꿀렁거리게 표현을 하려면은 좀 더 그림이 더 묘사가 되거나 부위를 더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은, 자, 우선은 헤엄을 친다는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를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해 줄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머리 쪽으로 비스듬히 올릴 때, 자, 이 짧은 순간에도 점점 느려지게 움직이다가 다시 아래로 빠르게 내리고 있게 만들면서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는 느낌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작은 움직임으로써 꼬리 지느러미가 적당히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모양으로 물고기다운 꼬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파리는 어떨까요? 가장 큰 움직임은 이 둥근 머리겠죠? 자, 단순히 보면은 머리가 납작해졌다가 다시 뒤의 방향으로 펼치는 반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역시 단순하게 봐볼게요. 네, 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 머리 부분이 납작해졌다가 펼쳐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자, 어느 순간이 제일 빠르죠? 자, 그야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자, 납작해질 때는 점점 느리게 움직이다가 펼쳐질 때 점점 빨라지더니 순간 팍 하고 뒤로 머리를 펼쳤죠. 자, 그리고 그 펼치는 직후에 맞춰 이 세 개의 다리들이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자, 리듬적으로 봐도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와 같은 리듬감을 보여주면서 헤엄을 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생물이 아닌 것으로 보죠. 자, 불꽃놀이인데요. 여러 개의 불빛이 이쁘게 사방으로 연속으로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역시 불꽃들이 여기저기 많아 보일 뿐 큰 형태로 보자면은 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원이 가장 큰 모습으로 점점 느리게 퍼지면서 사라지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 개의 작고 큰 폭죽이 타이밍이 엇갈리게 터지도록 해서 저희가 느끼는 불꽃놀이 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볶음 요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큰 움직임은 철 냄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철 냄비의 힘에 의해 여러 재료들이 우수수수 공중에 버무려지면서 또 뒤집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또 단순하게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요리 재료들이 아무리 수십 가지로 나뉘어진다 한들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범위 내에 약간의 모양의 변화 정도로만 움직일 뿐인데요. 자, 이렇게 힘인 철냄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재료들이 떠오르다가 자, 중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바꾸면서 공중에서 점점 느려지더니 다시 점점 빠르게 철냄비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에는 단순한 덩어리로 만들어도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예시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항상 하다 보면은 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 참새를 보는데 다가선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그런데 몸은 잘 보이는데 날개가 너무 빨라서 안 보이네가 같은 관찰처럼 가볍게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자,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움직일 줄 알게 된다는 어떤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시는 것이 애니메이션적으로도 발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찰점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 클래스는 2D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의지만은 오늘의 수업만큼은 2D, 3D, 또 스톱모션, 특수효과 할 것 없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것과 모른 채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꼭 머리부터 온몸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 보다 더 2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